안녕하세요. 저는 황미선 작가입니다. 저는 판화를 전공했고요. 지금 고양이 2마리랑 아이 2명이랑 같이 살고 있고, 또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주로 작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두 작품이 연관이 있어서 같이 빨간색을 쓴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밝은 레드보다는 약간 딥한 레드를 많이 쓰잖아요. 좀 되게 많은 걸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밝은 느낌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좀 슬픈 느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림 자체에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기 좀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레드를 주로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마띠에르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러니까 수작업 느낌을 좋아해서 수작업으로 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종이의 질감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지를 사용했는데, 제가 되게 아끼는 한지거든요. 이게 수작업으로 다 만들었고, 종이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진 종이에요, 아예. 그리고 물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안으로 좀 스며드는, 아무래도 한지다 보니까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서 한국적인 느낌도 많이 받고, 그림 자체의 톤도 약간 이렇게 더 무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해서 거기에 제일 약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림책 자체가 굉장히 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김복동 할머니에 관련된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림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를 알지 못해도 그 그림책 자체만으로도 좀 슬픈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원화전이라고 보니까 원화를 같이 감상하실 수 있는데, 그 프린트 되어 있는 그림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되게 질감이나 깊이 있는 색감 같은 걸 좀 더 유심하게 봐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김훈 작가님이랑 우리나라 대표님이 그 김복동 할머니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훈 작가님이 이제 글을 쓰신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전에 듣고, 그럼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만남이 성사돼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혼자 작업을 주로 하다가 또 그림책 글작가 분이 아니신 소설가이신 분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신선했고요, 일단. 왜냐면 굉장히 글 자체가 함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또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고, 또 더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많이 얻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되게 그림책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울림이 있거나 이런 그림책이 되게 좋은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같이 그림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가 한 번 더 읽어달라고 계속 찾는 그림책이 제일 좋은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어떤 분야의 그런 거가 상관없이 계속 읽고 싶어 하는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그림책도 그런 그림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획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윤승혜 작가님이랑 같이 그 장애 아동에 관련된 그림책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틱에 관련된 그림책인데, 그 틱에 관련된 그림책을 좀 더 가벼우면서 좀 알기 쉽게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런 장애가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쉽게 설명을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고, 또 이어서 뭐 ADHD나 불안장 여러 가지 이제 또 많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어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 되게 좋은 의미의
작품들이 되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기대합니다. 옥색이 맞고요. 옥색이 굉장히 전통적인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서 옥색으로 치마를 표현했고 또 이게 굉장히 슬픈 장면 중에 하나라서 슬픔은 검은색 저고리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종이의 마테리얼가 굉장히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내면의 상처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서 이게 흉터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비칠 수 있게 투명하게 작업을 했고 색연필로 좀 수작업 느낌이 나게 마무리를 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그림책의 내용은 저희 이제 위안부 내용 때문에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물이 일본군이죠 사실. 근데 네. 여기 그림에 표현된 군인들은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했고 또 여기에 다 소년병들인데 사실 얼굴은 가리고 눈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이게 가면 같은 느낌? 이들이 실제로 원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 전쟁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같은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작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장면이 나비가 된 소녀가 등장하는 첫 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비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했던 장면이라서 아무래도 이 그림이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아이가 등장하는 그림들을 보면 얼굴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그림은 딱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나비로 변하는 그림. 그리고 그 외의 그림들은 제가 일부러 얼굴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뒤돌아 있거나 옆모습이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아이의 모습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슬픈 이런 피해자 아이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싶어서 얼굴을 많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많이 작업했습니다. 일단 이게 실제로 봤을 때랑 이거를 스캐닝을 해서 컴퓨터로 옮겼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종이라서 거기 색감을 맞추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 채색은 과슈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과슈는 사실 불투명한 특징을 지니는데 이 너무 불투명하고 아크릴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 종이에 스며드는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가는 톤 중에 이제 붉은색과 옥색, 그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약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옥색으로 표현되는 장면들이 꽤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구상을 하면서 표지로 생각했던 이미지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나비가 아이의 얼굴을 대신한다는 느낌으로 그 나비의 모양, 그 무늬가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표현이 되고 그 나비와 아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제 상징적으로 표지로 작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너무 좀 약간 강하다 보니까 좀 표지로는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표지로는 되지 못하고 그래도 제가 꿋꿋이 옮겨서 본문으로 넣게 됐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중심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슬픔을 나비가 덮어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눈물을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은 사실 아이와 이 나비 소녀의 그 감정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을 하고 접점이 없던 그 두 인물이 만나면서 폭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그 감정이 독자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아이가 이름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번데기로 있다가 나비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날개를 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억눌려 있고 구부려 있고 웅크려 있던 아이가 이렇게 이 전 장면의 그런 치유를 통해서 나비로 다시 이렇게 태어난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김복동 할머니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나비를, 보통은 많이들 나비라고 표현을 하죠. 처음에 김국 작가님도 나비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이라서 저는 나비라는 그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 나비를 좀 다른 것과 좀 차별화 두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각각 다르게. 그냥 노란 나비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섬세하고 각각 다른 그런 개체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섬세하게 잡아요. 그리고 처음에 딱 열었을 때 면지에 나오는 이 장면은 자연도감 같은 느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하나하나 핀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를 박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름다운 그 소녀들, 그때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박제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책을 다 넘기고 나서 맨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독일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핀을 꽂고 나비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그렸어요. 사실 지금 피해자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셨기도 하고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첫 번째 장면보다는 되게 낡아진 모습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그게 지금의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과도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